안녕하세요. 캐디언스 시스템 김민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트 환경의 구멍과 나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멍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제가 육면체를 하나 준비를 했고요. 구멍 도구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멍 도구도 특정 단계를 거쳐야지만 형상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평면 선택 단계에서 제가 여기 육면체의 윗면을 한번 선택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멍 도구는 참고로 여기 있는 일반적인 스케치를 사용하게 되면은 다 컨스트럭션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멍형 원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꼭 생성을 해줘야 되고요.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원형의 스케치와 사각형의 스케치를 한번 그려놔 볼게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멍을 생성할 수 있는 구멍형 원을 선택하고 여기 구멍 옵션을 눌러줘 볼게요. 그러면은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여기서는 단순 드릴 구멍, 그리고 스레드, 흔히 탭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다음 카운터 보어와 카운터 싱크, 그리고 테이퍼가 있는데요. 자, 드릴 구멍부터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구멍 깊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 깊이를 넣을 수가 있는데 요 구멍 범위는 돌출에서도 한 번씩 사용해 봤던 거예요. 한정 범위라고 하면은 제가 깊이 값을 지정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면까지나 전체라는 옵션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멍 범위를 정할 수가 있고요. 자, 구멍 범위는 저는 30mm로 할게요. 그리고 드릴로 구멍을 뚫게 되면은 바닥이 뾰족하게 되죠. 그래서 바닥면 V 각도라는 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바닥이 뾰족하게 파이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뾰족한 부분이 전체 길이에 포함될 건지 포함되지 않을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솔리드 엣지 2023부터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은 여기 공차 값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솔리드 엣지 유틸리티 중에 뭐 인스펙터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뭐 이렇게 공차 값도 넣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드릴에 대한 직경값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0파이를 넣을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자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매번 변경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에 저장 기능을 활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드릴 1번이다 라고 해서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뭐 12파이짜리도 좀 많이 쓴다. 그럼 얘는 드릴 2번. 자, 그 다음 뭐 14파이도 쓴다. 그럼 드릴 3번. 해서 이렇게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쭉 저장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목록에서 이렇게 항상 입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록에서 그때그때 바로 원하는 옵션들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얘는 정말 자주 사용된다 하는 것들은 기본값으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고 제가 배치를 한번 시켜볼게요. 한 번에 배치는 여러 개 가능하고요. 대신 다른 크기의 직경은 구멍을 별도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생성하는 이 구멍에서는 무조건 구멍 크기가 같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스케치 닫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구멍이 생성되게 되고, 자, 기존에 만들어놨던 원형의 스케치와 사각형의 스케치는 컨스트럭션으로 변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구멍 기능은 꼭 구멍형 원이라는 거로 꼭 생성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이 구멍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는 방법은 앞서 설명드렸던 정의 편집을 활용해 볼게요. 자, 정의 편집을 선택하고 여기에서 스케치를 들어가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옵션을 눌러서 변경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옵션 옆에 화살표가 있는데 요거는 저장된 설정 갤러리라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걸로 바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타입으로 바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옵션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번에는 옵션을 눌러서 탭을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자, 탭을 낼 건데 깊이 값은 동일하게 하도록 하고요. 크기 값 같은 경우에는 뭐 M10짜리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뭐 M10짜리 아니면 다른 규격들을 이렇게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탭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하위 유형입니다.
표준 스레드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배관에 쓰이는 파이프 스레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변경을 하면은 크기에 대한 규격도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배관에 쓰이는 테이퍼 파이프 스레드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규격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규격을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에 없는 규격들은 추가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추가하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별도의 영상으로 작성을 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M10짜리로 변경을 했고요. 요 뒤에 있는 곱하기 1은 이제 피치 값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탭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은 스레드 깊이를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보통 탭을 낼 때 드릴로 구멍을 뚫고 그 다음 탭 드릴로 탭을 내게 되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는 드릴 구멍에 대한 깊이, 그 다음 여기는 탭에 대한 구멍 깊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드릴 구멍 깊이보다는 적은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값을 넣도록 하고요. 만약에 드릴 전체다라고 했을 때에는 구멍 범위를 하게 되면은 그냥 드릴 전체만큼 탭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고 피치 값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솔리드 엣지에서 이렇게 스레드가 표현이 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3D CAD에서는 그 이제 성능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이나 원호가 많으면은 많이 느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이 된 건데, 자,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이 된 것들을 3D 프린터로 넘기게 되면은 여기가 그냥 맨질맨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3D 프린터를 사용할 거다라고 하면은 실제 탭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실제 나사 단계라는 게 있고요. 요거를 실제 나사를 클릭하게 되면은 알림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얘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실제 나사 모양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3D 프린터를 할 때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옵션이고요. 자, 평소에 3D 프린터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꺼놓고 쓰시면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모델링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이번에는 스케치에 들어가서 수정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구멍 단계를 누르게 되면 스케치로 들어가지거든요. 여기에 있는 스케치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옵션 버튼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옵션 버튼이 없죠. 그래서 수정을 할 때에는 여기 있는 구멍형 원을 선택하게 되면은 여기 구멍 옵션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고, 카운터 보어를 보게 되면은 카운터 보어는 여기 있는 미리 보기를 잘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에 대한 직경, 그리고 머리에 대한 깊이값, 그리고 여기 드릴 깊이값,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죠. 그리고 탭은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요거는 선택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를 모두 맞췄다라고 하면은 확인을 누르고 스케치 닫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카운터 보어도 적용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옵션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카운터 싱크를 보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리 보기 화살표를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한 번씩 해보도록 하고요. 테이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이퍼에서 중요 옵션은 이제 직경 값이 여기 하단 부분이 기준인지 상단 부분이 기준인지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각도 값으로 줄 건지 아니면은 소수점으로 줄 건지 비율로 줄 건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요 5가지 타입의 구멍을 뚫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만들어 놓은 형상은 제가 지우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그 나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사는 여기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앞나사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순나사예요. 그래서 돌출로 제가 여기다가 원기둥을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원을 2개 그릴 거거든요. 자, 원을 2개 그릴 건데 하나는 10mm를 그릴 거고요. 자, 그 다음 하나는 10.5를 넣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거를 그린 이유가 있겠죠? 자, 나사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나사를 사용하는 방법은 우선은 여기에서 중요한 거라고 하면은 뭐 배관에 쓰이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표준 스레드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레드의 방향을. 자,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단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원통을 선택하는 단계, 그리고 나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 그 시작 지점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작 지점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크기라는 값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값이 나오죠. 자, 옵셋 값은 뭐냐면 이 탭이 여기 끝에서부터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거리를 떨어뜨려서 탭을 낼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옵셋 값은 제가 한 10 정도만 줘볼게요. 그리고 깊이 값은 이 탭에 대한 너비거든요. 그래서 원통 범위를 하게 되면 탭이 원통 전체에 생성이 되기 때문에 유한 값으로 해서 한 30mm 정도만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크기가 제가 10파이를 줬기 때문에 10파이하고 관련된 애들만 이렇게 표현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M10짜리로 해서 피치 값은 뭐 제가 원하는 대로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해서 마지막에 마침이나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스레드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옆쪽에다가 10.5파이짜리에다가 제가 다시 한번 줘보도록 할 텐데요. 똑같은 방식으로 주게 되면은 이번에는 여기 크기라는 값이 아무런 항목이 표시가 되지 않는 게 보일 겁니다. 요거는 왜 그러냐면 아까 구멍을 선택했을 때 구멍 옵션에 보면은 스레드 항목에 여기 M10.5가 없어서 그럽니다. 10에서 바로 11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여기다가 10.5짜리를 추가해 줘야지만 이 나사를 쓸 때에도 그 10.5짜리를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나중에 10.5파이짜리를 추가해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업로드를 할 거기 때문에 그 해당 영상을 참고하셔서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구멍과 나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디언스 시스템의 김민성이었습니다.